지난주 홍콩 H지수 ELS 관련 자율 배상 기준안을 발표한 이후 이 현장과 투자자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내부 검토만 하고 있는 시중은행들과 자율 배상을 압박하고 있는 당국 사이에 이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홍콩 ELS 관련 진행 상황과 난관이 무엇인지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관련해서 이 자율 배상과 관련해 발표를 한 지가 일주일이 딱 지났습니다. 이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이 ELS 기준안을 근거로 좀 자율배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국의 홍콩 ELS 관련 기조는 명확한데요.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판매사들의 자율배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배상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은행 내부적 입장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행사 참석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만든 효율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자는 기준안에 대해서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했었고요.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은 배임에 대해 좀 더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해왔지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또 최대 수조 원에 이르는 배상 규모로 흔들릴 수 있는 은행 건전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 대해서 분석해봤지만 자기자본 비율, BIS 등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면서 우려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원장과 그리고 시중은행장들의 회동을 갖습니다. 금감원의 홍콩 ELS 기준안 발표 후에 첫 회동이라서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원래 이제 정례적인 회의지만 홍콩 ELS 배상안이 주요 안건인 만큼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중요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금융감독원이 ELS 이 자율배상 관련해서 기준안을 발표를 했는데 은행권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홍콩 ELS 관련된 판매 은행들은 명확한 공식 입장 없이 내부 검토 중인데요. 현재 은행권 분위기는 폭풍 전야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문인 이사회와 주주총회 개최가 남아 있는데 은행 내부적으로는 현재 TF를 꾸리고 법적 절차적인 검토와 기준안 근거를 한 배상 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각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당장 오는 20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21일 KB국민, 신한, 또 22일 우리, 그리고 29일 SC제일은행의 각각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여부가 바로 결정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는데 먼저 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공식 판단 없이 자체적인 자율배상을 먼저 진행했을 경우에 배임 가능성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행권을 보면은 외국인 주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배상 규모도 발목을 잡는 상황인데요.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 은행은 최소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상금 지급으로 인한 수익 감소가 배당 여력 축소로 이어지는 상황을 주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 판매사 은행이 공식적으로는 이 배상 규모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좀 예상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일단 판매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이런 부담이 큰데요. 배상 규모는 판매액과 비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ELS의 전체 판매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KB국민은행은 8조가 넘고 하나은행은 2조 700억, 그리고 신한은행은 2조 3,600억, NH농협은행은 2조 600억, SC제일은행은 1조 2,400억, 그리고 우리은행은 400억 원 정도 ELS 판매 규모가 집계가 됩니다. 당국이 발표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해서 각 증권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과연 배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 보고서 중 하나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 배상 비율을 한 30에서 40% 내외로 잡았을 때 KB국민이 최대 9천억 원, 신한이 3천억 원, 그리고 하나 2천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네, 결국 이 확정되는 배상 비율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 기준안에 따르면 최소 0에서 최대는 100%까지 이 비율 적용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어떻게 없을까요? 네, 실제 보면은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부분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준안을 좀 뜯어보면은 사실상 해석의 여지가 커서 모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 배상 비율 부분만 보면은 적합성 원칙, 그리고 설명 의무 위반, 그리고 부당 권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를 위반했는지에 따라서 최대 20%포인트까지 배상 비율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반면 일부 항목은 투자자와 판매사 간의 의견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ELS 가입 횟수, 그리고 뭐 투자 규모, 나이 이런 부분은 정량적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설명 의무 위반 그리고 부당 권유 행위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판매사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비슷한 상황이어도 판매사가 정한 배상 기준안에 따라 배상 규모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추가적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고요. 이런 우려 때문에 판매 금융권에서 섣불리 배상 규모를 발표하지 않는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투자자 역시 또 당국이 발표한 기준안에 근거했을 경우에 배상 비율이 너무 작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 확실한 입증 자료가 없다면 금융사, 판매사와의 소송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법조계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은행이 당국의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자율 배상을 제때 진행을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미 이제 현장에서는 이 불안전 판매에 대한 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 배상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면 배임 이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진행하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배상을 진행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일단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대표 사례를 몇 사례를 뽑아서 다음 달 당장 개최될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부 조정 내용에 대해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수락한다면 최종 조정이 성립이 됩니다. 이는 DLF나 라임 사태와 유사한 방식인데요. 금융회사별로 대표 사례를 뽑고 그 사례가 분조위를 통해서 확정될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 있는 다른 내용의 민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 제기는 존재합니다. 홍콩 ELS 계좌만 40만 개에 달하기 때문에 대표 사례 일부만 가지고 배상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연아 기자와 홍콩 ELS 관련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